자, 잘 쉬셨죠? 예. 아직 서먹해서 대화가 안 되는데, 대화 되겠죠? 앞으로. 페이지 124페이지 지적에 의해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이란 것은 아까 줄임말이 뭐의 줄임말이더라? 토지의 호적을 줄임말이 지적이란 말 썼고, 의의는 지적이란 국토 전반에 걸쳐 각 필지별로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 즉 토지의 위치나 형태, 용도, 면적, 소유공개 등을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그 지정기관에 비치 관리하는 기록으로서 토지 호적으로 볼 수 있다 나와 있는데, 지적이란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지적은 뜻이 전 국토에 대해서 토지의 위치나 그 다음에 토지의 형태, 토지의 용도, 면적 등을 플러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지적 그럽니다. 여기 지적의 정의인데, 다른 건 크게 두 가지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는 토지의 일정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만 다루는 것이 지적의 뜻인데, 토지 위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토지의 소재하고 지번을 토지 위치라고 부르고, 토지 찾아갈 때 뭘로 찾아가나요? 옛날에 아들이 어디 살고 있더라 찾아갈 때 무슨 동 몇 번지면은 지번 가지고 땅을 찾아갔죠. 요게 이제 그래서 토지 위치란 말 사용을 했고, 토지 형태 모양새의 경우는 토지 경계나 또는 좌표로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럼 경계나 좌표로서 토지 모양새 확인할 수가 있는데, 땅이 잘생겼단 말을 쓰고 못생겼단 말을 써요. 토지 생긴 형태가. 그 땅 생긴 형태의 경우는 지적도를 열어보게 되면 지적도 안에 토지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거 보고서 땅을 잘생겼다 못생겼다 표현하는 것이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용도라고 칭하는 것은 토지의 지목이며 그 다음에 토지의 크기가 바로 면적입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다른 게 아니라 다루는 것이 이 6가지를 다루는 게 지적법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소재하고 지번하고 경계하고 좌표하고 지목하고 면적, 이 6가지를 어떻게 정하는지 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정했으면은 정한 사항을 등록해 줘야겠네요. 공시를 위해서 등록하는 장부가 있을 것이다. 등록하는 장부를 줄여서 지적 공부라고 부릅니다. 지적 공부란 말은 지적법이 정한 공적인 장부를 줄여서 지적 공부라고 부르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 등록하는데, 그럼 이 6가지 정을 어떻게 정합니까? 기출문제가 여기서 3문제 내지 4문제. 그리고 등록하는 장부가 어디에 등록합니까? 여기서 3개 내지 4개가 나옵니다. 강의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강의 분량이 4시간 분량밖에 안 돼요. 강의할 때, 실제 강의할 때. 그럼 4시간 강의 들은 걸로 12문제 중에서 8개가 나와버려요.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래서 지적권 범위가 좁기 때문에 4시간 수업 들은 부분만 딸 자꾸 넘어가시면 10개는 금방 맞아요. 나중에 뒤에 가서 이거 반드시 됩니다. 그거만 자꾸 외우시면 10개 기본을 맞게 되어 있으니까, 지적법은 10개 안 맞으면 공부 정말 안 한 분이세요. 그 수업 시간이 여기 3시간 분량이고 여기 1시간이거든요. 나중에 강의할 때. 그럼 4시간 수업 들은 걸로 몇 문제 나온다 그래서 지금 최소 6개 내지 8개가 나와버려요. 그럼 여기 거의 반 이상이 다 나오니까 요것만 잡아도 지적법은 잡았단 말이 나오는 겁니다. 12문제 중에서 3분의 1을 맞추다는 얘기는 점수가 67.5점 아닌가요? 근데 여기만 해도 점수 나오기 때문에 지적법은 금방 점수가 나와요. 여기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라는 얘기고요. 나중에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또 소유권을 나누는데, 권리는 아까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소유권도 있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많이 있지만, 지적은 소유권만 나오지 다른 권리가 안 나옵니다. 여기 지적의 뜻이에요. 그럼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위치, 다른 말로 소재와 지번, 그 다음에 형태는 경계와 좌표, 그 다음에 용도, 다른 말로 지목, 면적과 소유관계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지적이라고 부르는 게 지적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지적은 큰 틀이 그럼 여기서 뭐가 주가 될까? 토지에 관한 사항이 주가 될까? 소유권이 주가 될까? 주가 되는 것은 토지에 관한 사항, 이게 바로 주가 되는 것이고, 기능이 요 소유가 종된 기능이에요. 아까 첫 시간 설명드릴 때 등기는 거꾸로 소유권이 주된 기능이고 토지에 관한 내역이 종된 기능인 반면에, 지적은 토지가 주된 기능이고 소유권이 종된 기능, 이 관계만 좀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몇 번 써먹으니까 관계 좀 이해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이게 지적이에요.
그럼 지적을 실시할 때 발생하는 기능이 밑에 5개가량 나와 있는데 지적을 만들어 대장을 만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기능은 토지 등기의 기초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거 하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의 기초. 등기가 먼저냐 대장이 먼저냐 물어보게 되면 항상 순서는 선 대장 후 등기예요. 지적법상 대장을 만들어 놓게 되면 대장을 통해 등기부를 개설하는 순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장부가 뭐가 먼저? 선 대장 후 등기. 대장이란 말이 좀 입이 열리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말이 되는 거지 입이 안 열리면 내 말이 아니에요. 자꾸 처음 듣는 용어니까 자꾸 떠들어서 좀 낯선 건 좀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좀 편해지게 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부의 순서는 항상 뭐가 먼저라고요? 선, 대장, 후 등기다. 그래서 먼저 대장을 만들게 되면은 대장을 통해서 등기를 만드는 것이 기능입니다. 나중에 등기부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등기, 제일 처음 등기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불러요. 무슨 등기라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등기를 하게 되는데 보존 등기는 최초라는 등기입니다. 최초로 등기부를 처음 만들 때가 소유권 보존 등기 있단 말을 쓰는데 이건 안 써도 돼요. 다 뒤에 배우게 될 말이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물어나 보자고요.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분양받아 보신 분 계시겠지만 분양받은 사람은 어떤 등기 할까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소유권 괜찮아요. 아파트 분양받아 보신 분 내가 아파트 건설회사에 분양받게 되면 분양받은 내가 어떤 등기 할 것이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겁니다. 그 아파트 최초 소유자가 누구예요? 건설회사 시행사가 최초 소유자니까 최초 소유자 명의로 처음 등기하는 걸 소유권 뭐라고 부르고 보존 등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부터 이전 등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최초로 원시 취득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 등기할 때 보존 등기라는 등기를 하게 될 텐데 보존 등기 신청할 자격은 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이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딱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자가 대장상 최초 소유자 딱 명시가 됩니다. 그럼 대장에 이름 올라가 있으면 대장 한 통을 떼어서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장부의 순서가 뭐부터 먼저 만드는 거예요? 대장부터 먼저 만들고 나중에 등기를 만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기능이 선, 대장, 후 등기에서 등기부를 작성할 때 기초 자료 제공하는 것이 바로 대장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이건 순서만 이해하시면 돼요. 선, 대장, 후 등기 순으로 장부를 작성 시작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주 쉬운 사례로 여러분이 건물을 지을 때 건축허가 받지요? 그냥 무허가로 막 때리셔요 그냥? 일단 건축허가 받고 집을 짓게 되면 나중에 공사 끝난 다음에 이 건물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서 건축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승인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럼 시군구에서 사용하라고 승인 내려주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 승인 떨어진과 동시에 구청에서는 여러분 건물의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대장이 만들었으면 나중에 그 집을 등기해야겠네요. 등기할 때 대장을 한 통 띄어서 등기소에 내고 등기하는 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는 항상 선 대장, 후 등기소이대로 기하시면 되고 토지의 경우는 대장이 없는 토지는 없습니다. 모든 땅은 등록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토지는 어떤 땅이더라? 전 국토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럼 모든 땅 다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 물어봐야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국토라는 개념이 어떤 것이냐요. 바로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 요거부터 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온 것이 과세 기준이라는 말 나오는데 세금을 과세할 때 기준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적이 가진 기능입니다. 세금을 이제 아직 세법 수업 안 들으셨죠?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있고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있고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이 따로 있는 겁니다.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부르고 팔아먹을 때는 이건 뭐 아실 거예요 다. 양도 소득세란 말 들어봤어요? 네, 그럼 보유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재산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취득할 때 무슨 세금 내고?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 팔아먹을 때 양도세를 내는 겁니다. 그럴 경우 이제 그럼 이 세금 부과할 때 가장 기준되는 것이 지목에는 면적이에요.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목이 대란 땅이 비싸요? 전다위 비싸요? 대란 땅이 훨씬 비싸겠죠? 대란 땅이 비싸다 보니 세금을 많이 걷게 됩니다. 고율로 때려버려요. 같은 크기를 할지라도 가격이 비싸니까.
가격이 싼 땅은 세금을 많이 때리면은 불만 생길 테니까 전답과수원 같은 것들은 가격이 싸요. 세율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또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면적이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면적을 넘어서는 경우 더 고율로 때려버리게 되고 일정한 면적까지는 평등하게 지나가는 것이 그 내용이다 보니까 일정한 면적까지 같이 가겠지만 그 넘어선 부분은 고율로 때리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초과한 부분은 누진한다 그럽니다. 그 초과 누진제란 말 많이 써요. 뭐라고요? 초과 누진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설명드리면 다 알아들으셔. 전기요금. 전기요금 일정한 사용료까지는 똑같이 내겠지만 사용료 넘어설 때마다 폭탄이잖아요. 그래서 뭐 못 모르고 여름에 에어컨 좀 틀어놨더니만은 전기세 몇십만 원 나와가지고 폭탄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러니까 사용량 넘어설 때마다 사용요금이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럼 집에 가전제품이 많은 사람이 부자일까 없는 사람이 부자일까? 쉽게 얘기해서 자주 사는 사람은 가전제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도 많이 쓸 테니까 쓰는 만큼 돈 많이 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형평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그 양까지는 똑같이 부과시키되 넘어선 만큼만 고율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초과한 부분은 누진해서 때리는 거를 세율 자체를 초과 누진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단위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적법이 정한 이런 면적이나 지목 등을 통해서 세금 과세할 때 자료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의 두 번째 기능이고 세 번째 기능 나온 것은 토지의 거래 기준이란 말 나오는데 이제 바로 배우게 될 말이 토지로 단위가 필지란 말을 배워요. 뭐라고요? 자꾸 떠들어야 돼요. 필지란 것은 법이 정한 토지의 단위가 필지입니다. 학교는 혹시 수업 아직 안 들으셨죠? 네, 나중에 들을 텐데 필지는 토지의 단위예요. 사람을 셀 때는 어떻게 세나요? 사람을 세는 단위. 한 명, 두 명 세지 않나요?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자, 그럼 말을 셀 때는 한 필, 두 필 이렇게 세는 단위가 있듯이 토지를 세는 단위는 한 필, 두 필 이렇게 세는 거예요. 한 필지, 두 필지. 필지가 토지에 세알리는 단위입니다. 토지는 항상 뭐라고 부른다고요? 필지. 그래서 1필지, 하나의 토지로 인정하는 것이고 단위다 보니까 이 필지 단위로 하나의 토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필지 단위로 대장을 만들게 되고 대장 만들게 되면 대장을 통해 뭘 만든다? 등기를 만드는 게 순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토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토지를 등록하는 장부가 대장이라고 부르고 대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대장을 통해 등기를 다시 만든다. 이 과정이에요. 그럼 팔아먹을 때 뭘 보고 사요? 등기 보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할 땐 당연히 등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등기가 만들어지려면 필이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필지가 만들어져야지만 등급을 개설하니까 우리가 필지 단위로 토지를 거래하기 때문에 거래 단위다란 말이 필주리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고요. 근데 토지 이용계획 기초라는 것도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계획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목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목이 28개 지목이 정해져 있는데 누구나 갖고 싶은 땅이 뭘까? 누구나 갖고 싶은 땅. 여러분 보고 땅 하나 가지시래요. 어떤 땅 가지실래요? 네? 명동. 왜? 비싼 땅이니까. 그럼 지목으로 따지면 대란 땅이거든요, 다. 주거지나 상업지 다 대로 불러요, 대. 대란 땅이 비싸죠? 다 그걸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럼 그렇게 너무나 다 자기 땅을 대로 정하고 싶어 해요. 비싸니까. 근데 그렇게 놔뒀다가는 우리나라 땅 100%가 다 뭐가 될까? 대가 되니까. 그래서 미리 다 토지 이용을 일단 이용하라고 정해준 것이 기초가 되는 게 지목이라는 겁니다. 그럼 대란 땅이 좋긴 좋은데 대란 땅이 지목이 하나 얼마나 될까요? 전국토 100% 중에서 대란 땅의 면적은 포르테를 따져보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우리끼리. 없다고 한번 해보자고. 예? 10%. 보기 5개만 10%다. 다른 분은 40%. 예. 역시 대란 땅의 면적 8%. 예, 이제 또 난 다른 생각이 있다. 뭐 일을 찍는 거니까 뭐 어때요, 뭐 그냥. 본 생각들을 말씀해 보시면 답이 안 나와서 그래요. 또 다른 분은 전 성격이 못 돼가지고 말 안 하면 저도 말 안 해요. 한번 찍어보시죠.
50%? 네, 50%. 야, 어떻게 두 분이 통이 크시네. 답은 다 아니고 3%가 채 안 돼요. 못 믿겠죠? 아니 어떻게 100% 3%밖에 안 나올까? 아주 쉽게 한번 이해해 보자고. 100% 중에서 우리나라는 70%가 뭐예요? 산이잖아요. 70% 떼나가고 그럼 이건 나올 수가 없는 수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 전국대 70%가 산이라면서요. 임야로 떨어져 나가는 게 70%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0% 가지고 전 뛰고 답 뛰고 과선 뛰고 목장 뛰고 못 뛰고 다 뛰고 요만큼 남아요. 그만큼이 여기에 국토개발연구원 발표로는 3%가 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양이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적은데 누구나 워낙 갖고 싶은 사람은 막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우리나라 산이 많아서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땅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값이 대단한 땅이. 그래서 누구나 다 이걸 갖고 싶어 하다 보니까 다 대가 돼버리면 전국도 다 집밖에 없겠네. 그래서 국가가 토지 이용할 때는 미리 다 잘라놓고서 용도지역을 정해놓고서 여기는 뭘로 간다 다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맞게끔 이용하는 것이 바로 내용이에요. 이거 얘기할 때 대부분 놀라세요. 이게 그거밖에 안 돼. 그러고서 약간 의구심을 갖는데 한마디면 딱 한 방에 딱 가요. 70%가 뭐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참 비싼 땅이 대란 땅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나온 게 토지 평가 기준 나오는데 토지 감정 평가할 당시에는 이 감정 평가자들이 평가할 때는 지목이나 면적 등을 통해서 또 토지 위치를 보고서 정해주는 것이 평가 기준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지목이겠죠, 지목. 아까 쉽게 얘기했지만 대란 땅은 가격이 비쌀 땅이고 전답과선 가격이 싸니까 이런 기준으로 해서 토지 평가할 때 감정평가 자료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후배 감평사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지목은 28개가 있는데 이건 참고만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토지를 64개로 이용해요. 64개로 지목을 세분해서 대란 땅도 단독주택 대지가 있고 연립이 있고 아파트가 있잖아요. 다 틀리다 보니 그걸 다 세분해가지고서 또 대란 땅 상업용지도 있잖아요. 상업용 근생용지 있고 중심상업이 있고 여러 다 틀리니까 그걸 다 세분해가지고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는 그냥 싸잡아서 대락을 했지만 실제로 이걸 다시 자기에게 세분해서 더 세밀하게 평가가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까지 뭐 우리 배울 건 아니고 이런 기능인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일 처음 나온 게 항상 가장 중요한 거예요. 토지 제일 처음 나온 거 잊어버렸을 테니까 빨리 책 보시면 되겠죠. 토지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까먹으니까 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요겁니다. 선대장 호등기선으로 장부를 개설하더라.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근데 지적이 3요소란 말이 나오는데 지적이란 것은 이제 지적을 이루는 근간 요소 3요소란 말 쓰는데 3요소라는 것은 우리 지적법의 색깔이 토지라는 부동산을 지적 공부란 장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3요소라고 부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토지가 어디까지 토지로 보는지, 그 다음에 지적 공부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등록을 뭘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 파악하시는데, 지금 쓰시는 이 책은 다 버릴 거예요. 12월 말부터 다 버릴 거니고, 새 책을 받게 되면 1월 달부터 이제 진짜 책까지 들어가니까 뭐 열심히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너무 정성스럽게 써버리면 나중에 버리기 아까우니까, 대충 용어 정리하는 생각으로 들으시고, 나중에 버릴 겁니다, 이건. 토지라고 칭하는 것은 우리 헌법 보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영토로 본다고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는데 혹시 북한 아세요 혹시? 북한 헌법은 뭐라고 나올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고 규정을 합니다. 이런 된장맞을. 우리가 말하는 거 걔는 똑같이 주장을 해요. 근데 뭐가 빠진 게 있느냐?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는 이 말이 빠졌어요. 헌법 보게 되면 대한민국 영토는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 말이 들어가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 그럼 통치권이 미치지 않으면 영토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 통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휴전선 밑으로만 이제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미하는데 한반도는 육지가 되는 것이고 도서는 섬입니다. 그 섬은 바다 위 아래 위에 있죠. 그럼 토지라고 칭하는 것은 해면 위에 있는
전 국토를 토지로 보겠다는 것이 법이 정하는 토지의 범위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뭐만 아니면 해면 바다만 아니면 토지로 보겠다는 것이 토지의 정의예요. 그럼 바다만 아니면 토지로 본다고 설명드렸을 때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이 하나 있죠. 큰 강.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 강 모르시는데 서울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큰 강, 한강. 이제 들어보셨어요? 자, 큰일 났다 이거. 자, 한강은 땅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한강은 토지일까? 아닐까? 한강은 토지입니다. 지목이 하천이라는 토지예요. 토지 아닐 것 같은데 한강이 바다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한강이 지대가 높아요? 바다가 지대가 높아요? 예? 한강이 높아야 한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바다가 높으면 역류에 들어오겠죠. 바닷물이. 아닌가? 맞죠? 한강도 지목이 하천이라는 토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의 개념은 이 마른 땅만 토지로 보는 게 아니라 뭐만 아니면 바다만 아니면 토지로 보겠다는 것이 그게 다 토지 개념이다 보니까 한강도 토지, 그 다음에 조그만 실개천도 다 전부 다 토지로 보는 것이 토지의 범위다 보니까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이 토지 전국토 안에는 이제 국가 땅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사유지 포함되는 것이고 세금 내는 과세지, 비과세지, 사람 사는 유인도, 무인도 불문하고 다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땅 등록하는 얘기인데 등록하는 장부를 지적법이 정한 공적인 장부를 지적공부라고 불러요. 지적공부는 총 8가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흔히 말하는 것이 대장거입니다. 대장이라고 칭하는 것은 남자분들 군대 생활할 때 대장 별이 몇 개인가요? 대장은 별이 4개죠, 4개. 혹시 면제세요? 병장이에요. 자, 별 4개가 대장이죠? 맞잖아요. 그럼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돼 그냥. 별 4개가 대장인데 그럼 대장이 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이 흔히 토지대장이라는 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라는 대장이 있고 이 2개만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2개에다가 2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공유지, 여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서 4가지를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하나씩 개념만 쌓고 가자고요. 열심히 안 써도 돼요. 집에 가서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그거?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시고 아시면 돼요. 쓰는 거는 나중에 한 2번째, 3번째 들을 때, 근데 뭔가 알을 때, 일단 나중에 다 알게 될 내용인데 뭐 하려고 쓰느냐. 시간이 약이에요. 나중에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 것만 적어 가시면 돼요, 나중에. 아, 시험 나오는 거 잘 찍어드려요. 아, 진짜라니까. 잘 찍어드리는데 찍어드려도 공부가 안 돼 있으면 틀리게 돼 있어요. 몰라.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자꾸 지금 열심히 들으시고 나중에 시험 임박하게 되면 압축해서 요거 위주로 보라고 쭉 뽑아드려요. 그것만 열심히 봐도 합격하니까 희망 가지시고 천천히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의 모든 땅들은 전국토는 이 2개 대장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모든 땅은 반드시 갖는 대장이 바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반드시 가도 둘 다 가질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반을 갈라서 토지대장에 나오는 땅, 어떤 땅을 등록할까? 토지대장에는 같이 나오면 안 되니까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를 제외한 땅이 토지대장 나오는 거예요. 겹치면 안 되니까. 그럼 임야대장은 어떤 땅을 등록할까요? 오케이. 토지대장에 등록한 땅을 제외한 토지가 임야대장 나오기 때문에 둘 다 하나는 반드시 갈 때 둘 다 가질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가지니까 동그라미 쳐놓은 것이고 이 2개 대장은 상황 따라 가져요. 상황 따라서 세모 쳐놓는데 공유지 연명보란 장부는 공유란 말은 하나의 땅에 소유자 2명 이상일 때 그럼 2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이 대장의 소유권 기재에 들어갈 때 아까 이쪽에서 토지에 관한 사항하고 소유권 기재하더라. 기억나세요? 그럼 소유권이 2명 이상일 경우는 둘 다 기재하는 게 아니라 대장에는 누구누구의 1인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누구 1인 적은 게 그 1인이 누구인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만드는 것이 공유지 여명보란 장부예요. 그럼 만약에 토지를 나 혼자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작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상황 따라 만들기 때문에 세모 쳐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보란 장부는 이 대지권이란 말이
집합 건물 대지에 가지고 있는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아파트 분양받을 때 내가 101동 501호 분양받은 경우에 101동 501호 뿐만이 아니라 토지에 가진 나만의 지분이 좀 있을 겁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아파트 대지 전체 누구 땅인 거예요? 입주민 전원의 공동소유고 내가 우리 집 분양받을 때 몇 동 몇 동 분양받을 때 조금의 지분이 있겠죠? 그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대지권이 있다는 얘기는 이 땅은 집합 건물 대지란 얘기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단독주택 대지 같은 경우는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은 두 개가 의무적 장부가 아니라 요거는 필요할 때 만든 장부에 세모쳐 놓은 것이에요. 이 네 개를 대장 그럽니다. 대장은 토지대장이라는 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라는 장부가 있고 대지권 등록부에서 네 개를 대장이라고 부르고 대장에 글씨로 나온 장부가 있는데 글씨로 나온 장부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푸는 것을 도면이라고 불러요. 도면의 경우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적도란 도면이 있고 또 하나가 임야도란 도면이 나오게 됩니다. 토지대장의 내용을 그림을 풀게 되면 지적도, 임야대장은 임야도를 풀게 됩니다. 항상 같이 만들어요. 음식도 세트가 있죠. 햄버거랑 세트는 콜라, 삼겹살은 소주 이렇게 다 음식 궁합이 있듯이 나중에 언제 한번 하시자고요.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우리 야간반 모여서 한번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한번 털러 가죠. 저 혼자 갈게요 그냥. 네. 자, 어쨌든 간에 그럴 경우 이제 장부에 음식이 세트가 장부 세트가 있는 거예요. 토지대장과 세트는 지적도, 임야대장은 임야도 같이 보관합니다. 그럼 토지대장에 따른 얘기는 뭐가 항상 같이 있고 지적도가 같이 있는 것이고 임야대장은 임야도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세트예요. 세트다. 그래서 도면의 경우도 그럼 역으로 이야기되면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반드시 하나 가지라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땅도 지적도와 임야도는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럼 토지대장은 뭐가 있고 지적도, 임야대장은 임야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제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만든 시점이 언제냐가 문제인데 토지대장을 처음 만든 시점이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 일본 애들이 만들기 시작을 해요. 일본 애들이 이제 한일합방을 한 이후에 2010년도에 토지를 조사하겠다고 법을 만들고 그때부터 토지를 조사가 들어가는데 조사할 목적이 뭔가요? 말은 소유권 조사 목적이 있다 그러지만 이거는 토지 수탈 목적입니다. 땅을 뺏으려고 전쟁 준비를 하죠. 태평양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금 확보를 해야 되니까 한일합방한 다음에 돈을 걷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땅에 대해서 토지 수탈 계획을 세운 다음에 토지 조사가 들어가서 막말로 이렇게 옛날에 뭐 땅 문서가 이렇게 다 있는 게 아니라 비싼 땅에 문서가 있겠지만 집 문서 다 있겠지만 시골 땅 같은 경우 이렇게 집 짓고 살잖아요. 이렇게 문서 없는 데 가가지고서 집주인이에요. 일본인 그 옛날에 그 공무원쯤 되겠죠. 여기 땅 주인 맞아요? 점유하고 살고 있으니까 땅 주인 맞아요? 아니에요? 땅 주인 맞아요?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일본인이 하는 말이 증명해봐. 땅 주인인 거. 땅 문서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집 주고 살았으니까 이거는 몰수. 이를 다 뺏어갔어요. 땅 문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인정해주고 땅 문서 없이 살고 있는 사람 네 땅 맞아? 아니래. 내 땅 맞다고 주장했는데 그때 증명해봐. 증명 못하면 이건 국가로 환수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일본인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럼 일본인 지주들한테 팔아먹으니까 일본인들이 와서 땅 주인 됐잖아요. 거기서 소작시켜가지고서 돈 챙겨가고 땅값 이런 식으로 땅을 많이 뺏어갔습니다. 그럼 비싼 땅, 토지가 있고 싼 땅, 임야가 있는데 어떤 땅을 먼저 뺏을까? 그럼 뺏을 때 마음 먹고 뺏으려고 그러면 비싼 거, 싼 거. 그래서 토지부터 먼저 조사가 들어가서 1910년, 18년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순서가. 이해 갔어요? 이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은. 근데 이건 일본 애들이 만들어줬는데 일본 애들이 지금도 우리를 식민지배 36년 동안 하면서 피해를 많이 줬지만 지금도 잘했다고서 떠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잘했다고 자기는 주장하는 게 조선 땅 니네는 근대화된 학교가 없었지 않느냐. 학교를 만들어준 건 우리다. 니네 근대화 교육 시킨 건 우리지 교육을 다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막말로
저 서당 가가지고 훈장한테 동네 옹기종기 뭐 돈 있는 사람 배웠고 평민들은 공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만 다 배우게 교육의 문을 열어준 거 우리고 또 하나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거 만들어준 거. 우리나라는 모든 땅이 다 있거든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일본 정작 만들 일본에 가게 되면 시골 땅들은 지적도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정작 도쿄 시내 안에는 지적도가 없어요. 옛날부터 말뚝 박아놓고 사는 이걸 경계로 인정해 살았기 때문에 실제 도쿄 가면은 도쿄는 그 지적도가 없어요. 그 지역이. 좀 아이러니하죠. 정작 만들어준 지네 나라는 100%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100%다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고. 그 지적도 지금 우리나라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 지적기들이 수출이 돼요, 지금. 현재 이 지적 제도를 수출을 해서 이 지적을 지금 현재 어디서 이거 수출해서 만들어주고 있느냐? 베트남 지적 제도가 우리나라 수출해서 지금 교수들하고 나가서 만들고 있어요. 이제 팔아먹을 게 우리나라는 뭐가 팔아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는. 지역 광물이 많이 나와서 소유가 많이 나와서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팔아먹을 건 이제 이런 거밖에 못 팔아먹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팔아먹고 있고 또 아프리카 쪽에서 어느 나라는 잊어먹었는데 아프리카에서도 우리 지번 체계를 가져갔어요. 아프리카 지번 부여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외국으로 이 진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옛날에는 대한민족공사를 썼지만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쓰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 옛날 말로 대한민족공사 얘네들이 국외 진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업을 통해서 외국어로 기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 이게 아마 나중에 베트남 갈 일 있으시면 우리가 가진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말은 틀리겠지만 현재 지금 이 정보를 넘겨주는 단계에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지적을 다 갖고 있는데 나쁜 점이 있습니다. 초창기 만들다 보니까 지적도면의 경우 모든 땅이 다 있어서 그림으로 풀다 보니까 이해는 굉장히 쉬워요. 이해는 굉장히 쉬운데 문제는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림은 한계가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게 뭐예요? 물 위에 떠 있는 거. 오리예요? 백조예요? 아니, 새인지는 알겠죠? 새인지는 알겠어. 근데 이 새가 백조인지 고니인지 오리 새끼인지 구별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밀도가 떨어지는 게 이게 그림의 나쁜 점이에요. 그림 나쁜 점이다 보니까 문제는 이 초창기에 1910년, 20년 당시에는 가격이 싸니까 이걸로 충분히 경기 분쟁이 발생해도 해결을 했는데 산업화타죠,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잡은 다음에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우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공장 때려짓기 시작하잖아요. 개발에 들어간과 동시에 토지 가격은 올라갑니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분명히 경계 분쟁이 발생을 해요. 내 땅이 여기까지 발생할 때 경계를 정확하게 설정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 정보를 75년부터 작성 시작하는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는 이제 토지의 경계를 X, Y 좌표로 등록한 정보를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라고 부릅니다. 그럼 X, Y 좌표가 있다는 얘기는 측량을 통해서 세로 수치 가로칠 다 좌표로 등록해 버리는 거예요. 좌표는 정밀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정밀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좌표는 정밀도 굉장히 높아요. 얼마나 높으냐? 토지를 측량할 경우 측량하는 단위가 1cm예요. 내 땅이 어디까지 내 땅인지 그 거리를 때 이 분필 두께까지 정해서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 정해질 만큼 정밀도가 높은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오케이? 근데 나쁜 점이에요. 좌표로만 나오다 보니까 이 좌표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게 나쁜 점이에요. 그럼 서로 정반대 관계가 이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럼 지적도 임야도의 장점은 이해는 굉장히 쉽고 정밀도가 떨어지더라. 그러다 보니 토지 개발이 시작됐는데 경계 분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경계를 설정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정밀성을 요하는데 이 그림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좌표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좌표로 등록할 때 좌표는 정밀도가 얼마나 높으냐? 1cm까지 따져 들어갈 만큼 정밀도 높은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그럼 얘는 전곡이 다 있느냐? 그건 또 아니란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 나중에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지적도 하나 배울 거예요. 이게 14전이라는 지적도 하나 있다고 가정하고 개발이 되어서 예쁘장하게 생긴 땅 10번 대란 땅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토지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얘는 개발 전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개발 후로 이해할까? 개발 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긴 개발 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개발되면 필지가 구역이 정리가 되니까.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요? 그럼 이 땅을 XY 좌표를 찍을 겁니다. 좌표 이렇게 XY 직거리 이게 몇 개 찍어야 될까 이거? 설마 세고 계세요 지금 좌표 몇 개 찍는지? 아무리 선이 점연결을 할지라도 이걸 좌표 찍으려고 그러면 한참을 찍어야겠죠? 이런 땅은 좌표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땅은 좌표 몇 개 찍으면 될까? 4개쯤 일단 만들어지잖아요. 그래 이런 땅은 좌표를 만들 수가 있어도 이런 땅은 좌표를 만들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좌표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좌표가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개발이 된 지역은 좌표가 있고 개발이 안 된 지역은 좌표가 없는 겁니다. 그럼 시골 땅 같은 경우는 개발이 안 돼 있잖아요. 좌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상계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논바닥이었었거든요. 개발을 통해서 다 구역 정리가 됐죠. 네모 반듯하게. 이런 땅은 좌표가 다 있어요. 그 좌표가 있는 모든 땅 다 있는 게 아니라 개발이 된 지역, 땅값이 비싼 지역은 좌표를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좌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이 좌표가 있는 지역은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아까 100% 전국토 중에서 한 5%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5%만 좌표가 있고 나머지 좌표가 없습니다. 아까는 3%밖에 대가 안 된다면서요. 또 수치가 안 맞잖아요. 안 그런가? 근데 개발된 땅은 대만 있어요. 공장 농지 개발할 때 공업단지 또는 저 농지도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반듯하게 구획정리하는 논 있잖아요. 그런 땅은 좌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는 전국토 중에서 얼마밖에 없더라? 5%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95%는 전부 다 이런 형태로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뭔 말인지 감은 잡혔어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이제 옛날에는 다 따로따로 관리하고 장보로 관리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들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게 됩니다. 전산에 입력한 것을 전산 처리된 지적 공부라고 불러서 줄여서 지적 파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까지 지적 공부를 인정을 해서 8가지의 지적 공부가 되는데 대장이 몇 가지가 있더라? 자꾸 외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말이 생소하니까. 대장은 4개가 있더라.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역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까지를 대장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은 반드시 갖고 있는 반면에 모든 땅이 공유지역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 다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세모 쳐놓고 넘어가시고 토지대장은 뭘로 풀고 지적도 임야대장은 임야도로 풀어서 마찬가지로 전국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개발된 지역만 별도로 비치하는 게 바로 뭐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별도로 비치해서 작성하는데 얘는 전국토에 5%밖에 존재하지 않는 게 좌표의 요게 모양새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이들을 다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면 전산 처리된 지적 공부에서 이렇게 8가지를 지적 공부라고 칭하는 것이 종립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저쪽에서 토지에 이쪽에서 기본적인 틀이 이제 여기 중요하게 다 나왔는데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이 소재가 있었고 지번이 있었고 지목이 있었고 면적이 있었고 경계 잡혀 있었죠. 이 6가지를 어떻게 구하느냐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정했으면은 정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적 공고란 장부에 각 등록을 다 따로따로 하게 돼 있어요. 등록했을 때 어떤 사항이 어디 나오는가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면적에 나오는 장부는 어디 나옵니까? 경계는 어디 나옵니까? 그걸 다 외우셔 나중에는. 그걸 쭉 풀고 나가는 것이 지적법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해라. 등록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지적의 정의 설명을 드릴 때 전국토에 대해서 토지의 위치나 형태, 용도, 면적 동그라미 쳐놓은 게 몇 개 있어요? 소재, 지번, 경계, 좌표, 지목, 면적이죠. 등록하는 사항은 그게 둘로 끄집어내서 이제 토지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소유권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토지에 관한 사항은 토지의 소재, 그 다음에 토지의 지번, 토지의 지목, 토지의 경계, 토지의 좌표, 토지의 면적까지 해서 이 6가지를 다루는 것이 지적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적은 3요소 다 나왔는데 이게 지적법에 다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말을 풀고 넘어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어떻게 정하는 방법에서 3개 내지 4개가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지번 어떻게 분류하는지, 지목 어떻게 정하는지, 경계 어떻게 정하는지, 면적 어떻게 정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했으면은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할 때 어디에 등록합니까? 이걸 물어보니까 문제가 또 3개 내지 4개가 출제가 돼요.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릴 때 몇 시간 분량이냐? 강의로 4시간 분량이에요. 요거만 잡으시면은 지적법은 12문제 중에서 8개 맞춰요. 나중에 뒤에 가서 이거는 무조건 냅니다. 그거만 딱 외워놓으시면은 10개 맞추니까 목표 최하점은 10개 잡아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3요소예요. 진짜라니까. 아시겠죠? 네. 힘내시고, 원래 처음은 이 포부 올해 꼭 따야지. 이 목표의식 갖고 들어오니까 굉장히 거대하게 들어옵니다. 까짓 한번 해봐야. 그런데 할수록 점점 작아져요. 내가 나중에 나의 실망도 많이 하고, 내가 이랬나? 왜? 들은 내용, 배운 내용 책장 넘기면 까먹으니까. 진짜로 까먹게 돼 있으니까 자꾸 반복해 보시는 게 그게 합격하는 지름길이에요. 아마 제일 좋은 게 뭘까요? 합격생 수기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어떻게 공부했는가? 그러면 반복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겨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다 외울 수 있는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얼마큼 많이 본 사람이 이기게 돼 있으니까 보고 본 기억 나오면 맞춰요. 나중에는 이 두꺼운 책 중에서 이 부분만 보십시오라고 줄을 쳐드려요. 그거 위주로 보시면 충분히 점수 맞으니까 뭐 크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다 따는 건데 뭐. 작년에 올해 합격하신 분 중에 거기 앉아 계신 분이 중국분이 계셨어요. 중국분. 진짜 중국분인데 이 앞에 말 잊어봤는데 뒤에 말이 묘묘해요. 묘묘. 제가 묘묘 그러면 네 그렇게 했는데 중국분이 한국 온 지 10년 되셨대요. 근데 작년에 1차 붙고 올해 2차 합격하셨는데 이분이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말은 다 알아듣겠대요. 말은 다 알아듣고 실력도 되게 좋으세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와. 이 문제를 읽어서 뭔 말인지 모르니까. 강의는 들어서 내용은 다 알고 대화를 하면 다 알아요. 근데 그 내용을 문제를 푸는 건 답을 못 지고. 소위 말하는 뭘까 이게? 우리 얘기로 문맹. 글씨 몰라도 문맹이 아니라 뜻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한국말이 제일 어렵거든요 배울 때. 그러니까 표현이 되게 많잖아요. 영어는 한 글자로 you 그러면 너 그걸 끝날 텐데 여보, 자기, 당신, 야, 너 되게 많으니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참 어려운 게 한국말인데 파라타 영어는 한 글자로 2글자 불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파라타 10% 정도 하다 뭐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못 따라가서 힘들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분 합격하셨는데 우리 못할 건 없잖아요. 아닌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3요소다를 기억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체계도예요. 지적법에 대해서. 지적의 분류에서 또 페이지 125페이지 나눠지는데 지적의 분류는 이제 4개로 세분합니다. 세분해서 처음 나온 것이 발전 과정상 분류란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지적이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발전하느냐 발전 과정이 따라 나오는데 제일 처음 실시한 지적이 세지적 그럽니다. 세지적. 여기는 쉬었다 갈까요? 45분 수업했는데 원래 50분 수업하는데 끊길 것 같아서 또 쉬세요 그냥. 쉬었다 와서 다시 나갈게요. 분류는